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잭스루 미팅이 아주 무사히 마쳤고요.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또 GDP와 PCA 물가지표 등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의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움직임 무르익었는데요. 예상은 9월, 11월, 12월 세 차례 25bp씩 내린다. 이게 기본값이고요. 또는 한 번에 50bp 인하폭도 전망되는 가운데 현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50bp 하면은 시장이 안 좋습니다. 50bp에 대한 컨센서스가 9월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기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50bp의 B컷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가능성을 우리 파월이 보랏빛 향기처럼 보여줬다. 보랏빛 향기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장밋빛은 아니거든요. 보랏빛은 두 가지 중리적인 게 있는데 신비스럽고 뭔가 고귀하고 하는 것 같지만 또 우울하고 이상한 거로 갈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제가 금요일날 보고 나서는 장밋빛은 아니구나. 보랏빛 정도로 보여줬구나. 회색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니까. 근데 50bp를 빨리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겁니다. 50bp가 빨리 하면 할수록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건데 다행스럽게 다음 달 9월 18일에 금리 인하를 50bp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베팅이 아직 그게 주류는 아니에요. 한 35%니까. 그런데 9월에 안 하더라도 11월이나 12월에 금리를 50bp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5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9월은 아니더라도 올해 가기 전에 한번 50bp 이상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저는 느끼는 봤던 게 미국장은 올랐지만은 변동성을 당분간 키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bp가 9월에 임박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50bp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꼭 좋은 건 아니다. 빠를수록 이거를 염두에 두고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연준이 웬만하면은 50bp를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안 가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건 뭐냐?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거.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거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찝찝한데 아직은 구인하려고 하는 숫자하고 실업자 대비 숫자가 뭐 경기 침체를 이루었던 2001년이나 2008년하고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다음 달에 나오는 7월 실업률이 안 내려갈 것 같거든요. 지금 7월 달, 8월 달에 신규 실업 수당이 줄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4.3%까지 올라온 실업률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갔을 것 같아요. 안 내려간다면 9월 6일에 발표되는 8월 고용 데이터가 엄청나게 우리한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가면 50bp를 하는 거니까 더 안 좋은 거고 실업률이 내려가면 좋은 건데 25bp는 그냥 평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변동성은 이 정도면 안 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색빛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9월 금리 인하에서 50bp에 대한 인하는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그것은 보랏빛이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전망이 크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게 변동성은 없겠다. 다만 11월, 12월에 50bp 인하 가능성이 확률로 좀 더 높네요. 그 부분도 좀 인정을 하고 예상을 하고 가라라는 말씀이시고요. 금리 인하의 확신을 준 그 파월 의장 그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320원대 흐름까지 올라갔습니다. 관련해서 국내에 지금 업종별 흐름이 완전 엇갈리고 있죠. 수출 주도가 아무래도 원화가 강세가 빨리 되면은 수출 이익 보던 것이 토해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도 반도체도 조선도 뭐 화장품도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이 덜 받거나 상관계가 적은 거는 딱 두 가지예요. 금융하고 제약바이오입니다. 어저께 올랐잖아요. 금융하고 제약바이오. 그 원달러 환율하고 관계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하면은 환경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금융하고 제약이 최근에 특히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주도를 할 가능성은 농후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증시 안에서 제약바이오와 금융 쪽에 주시할까요? 국내 안에서는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환율이 빨리 안정이 안 되면 워낙 강세가 조금 더 이상 안 되고 안정 안 되면은 이 두 가지 몇 개 섹터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기술주는 어떨까요? 사실 안 좋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다시 기술주 매도가 미국 시장 안에서도 좀 간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올라도 우리 증시는 좀 내리고 내리면 더 불안한 국내 기술주들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별 좋지는 않겠죠. 사실은 금요일 날 미국장이 그 금리 인하 때문에 다 올랐다고 하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금요일 날 2.7% 올랐거든요. 물론 오늘 다 토해냈죠. 금요일 날 2.7% 올랐습니다만은 사실은 찝찝한 게 몇 개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마이크론이 금요일 날 그 좋은 장에도 1.3% 빠졌고요. 장비주는 헤맸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AI 고점, 반도체 고점 논란을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를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본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다 어제 우리가 미리 맞은 거고 오늘은 미국도 맞은 건데 물론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냥 고점 논란에 대한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은 오늘 빠졌고 우리는 어제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어제만큼은 안 빠지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언더웨이트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이크론 고점 논란에 대한 특히 봐야 되겠네요.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엔비디아가 올랐지만 우리 안에서는 마이크론을 조금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어제 그 많이 내린 부분이 있기에 오늘은 좀 덜 내릴까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고점 논란을 벗어날 적정 수준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 고점 논란이 해결이 되려면 내일 엄청나게 엔비디아가 좋아야 되거든요. 엔비디아 내일 모레 나오는 거에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0, 두 번째도 330, 세 번째는 한 20%. 무슨 얘기냐. 300억 불, 2분기 매출 실적이 컨센서스 287억이 아니고 300억 달러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는 높아진 2분기 실적에 또다시 10% 오른 330억 달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다 나오면은 최근에 어저께 빠진 거, 오늘 빠진 거, 미국 빠진 거 이걸 많이 회복할 겁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좋으니까요. 만약에 고점 논란을 없앨 정도가 되려면은 330억 플러스 엔비디아한테 매달리는 개발자 숫자, 이르면 넘버 오브 디벨로퍼 숫자가 상당히 잘 나와야 됩니다. 개발자가 숫자가 증가된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에코시스템에 계속 붙들어 있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번 분기, 지난 분기가 아니고 향후 전망까지 좋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건 없는데 넘버 오브 디벨로퍼 숫자가 510만 명인데 이게 전 분기 대비했을 때 100만 명 이상 증가된 것이 지난 분기였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상당수, 예를 10% 이상 성장해서 뭐 560만 명 이렇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전망도 좋은 거거든요. 다시 실적 300억 불, 가이던스 330억 불 이상,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디벨로퍼즈 숫자가 10% 이상 충족을 다 한다면은 그때는 최근에 좀 부진을 꺾고 정고점을 향해 갈 것이고 엔비디아가 그러면 한국 주식도 그거에 한 60, 70%는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셋 중에 하나만 틀리더라도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셋 중에 한 두 개 틀리면은 주가는 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왜? 모건 스탠리의 고점 논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의 충족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예, 엔비디아의 매출이 300억 달러 넘을 수 있을까라는 그 예상 관전 포인트 될 것 같고요. AI의 열풍 그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AI 칩 그 블랙웰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좀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그것이 3Q 가이던스에 녹아 있을 거예요. 3Q라는 게 8, 9, 10월인데 원래 8월 달에 소량으로 블랙이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2분기 대비해서 10% 올라가느냐 적게 올라가느냐는 것이 블랙의 임팩트가 문제가 얼마나 있었느냐 아니면 H100으로 메이크업이 됐느냐 이거를 가늠하는 게 3Q 320억 달러인지 얼마인지 이 가이던스에 다 녹아져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다음에 제인슨 하닝이 컨퍼런스 콜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두 가지가 먼저 만족시키는 것이 더 천재 조건입니다. 가이던스와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의 이제 블랙웰에 대한 제인슨 황의 발언들 그게 또 한 가지의 발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슈퍼볼급이라고 실적 발표 엔비디아에 대해서 명명을 하는데 외국의 미식축구 우승을 가늠할 슈퍼볼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의 반도체주 안에서 그렇게 당분간은 좀 좋지 못할 것이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조금 주시는 것 같은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올 3분기가 피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기에
어떤 그 보수적인 의견을 좀 유지하시나요? 이익이 3분기 피크일지 내년 1분기 피크일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엔비디아 내일 발표되고 나서 딱 달라지는 거니까요. 다만 중요한 거는 성장률은 3분기, 4분기 갈수록 낮아질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도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그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약간의 테크 쪽은 언더웨이트가 맞을 것 같고 미국은 중립 정도로 유지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섹터를 오버웨이트를 하게 될 것이냐? 제약바이오가 시총이 한 10%이기 때문에 시총하고 중립으로 가자면 10%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더 좋다면은 과거에 피크했을 때가 14%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융 밸류압은 미국의 금융주도 괜찮고 한국의 밸류압을 포함한 금융주도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시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섹터를 합해서 40% 이상 시키는 어렵거든요. 그럼 뭐죠? 그러면 반도체나 이런 걸 언더웨이트 하더라도 한 20으로 실린다고 가정하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폭에 따라 갖고 다른 쪽으로 실어야 되는데 아마 한국 장에서는 달러가 워낙 강세가 좀 안정화되는 시점에 의견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2700 안착이 아주 만만하지 않은 거다. 2700 안착을 하더라도 3분기 고점이 아니고 반도체가 4분기에도 3분기 대비해서 10% 이상 성장한다는 그런 가능성이 확인되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거는 빨라야 11월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스트러글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가별 자산 배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지금 본부장님께서 제약바이오와 금융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략들을 좀 세워주세요. 저는 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소속되는 회사라든지 다른 거하고 관계 전혀 없고요. 다만 인도를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 성장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PER이 23배도 정당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나라가 불안하기 때문에 인도가 수혜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인도의 유일한 변수는 단기적 유가입니다.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85불 되면은 인도는 유류 수입이 워낙 중요한 그 인플레 영향이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면 그것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과 한국과 비슷하거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밸류압이나 금투세 이런 쪽에서 부진하다면은 미국이 한국보다는 좀 더 우리 입장에서도 오버웨이트이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 쪽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주는 계속 좀 높여가고 화장품주는 그동안 말씀하셨는데 조금 줄일까요? 네, 조금 줄이는 거로 비중으로. 네. 그리고 만약 저가 매수를 한다면 AI 반도체 라기보다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주식은 시클리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롱텀으로 왔을 때 AI 투자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많이 빠질 때 저점 배수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는 변압기하고 신재생 변압기 쪽이 조금 더 아직은 일반 퓨어 순수한 반도체보다는 사이클 특성이 덜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압기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져서 오버웨이트에 추가하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률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좀 성공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뵐게요. 감사합니다.